안녕하세요.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홍콩이 중공의 무덤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홍콩 보안법의 이름으로 중공의 홍콩 침략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침략이라는 것은 영국과 중공 간의 홍콩 반환 협정상 2047년까지 일국 양제, 즉 원 컨트리 투 시스템이라고 외교나 국방 외에는 홍콩 기본법이 홍콩의 헌법상 지위를 차지해서 그래서 중공이 홍콩 내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약속을 중공이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중공의 일부로 지금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국 양제가 아니라 일국 일제 원 컨트리 원 시스템으로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게 홍콩의 완전한 자치권에 대한 침략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홍콩에서 반중 시위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홍콩 경찰은 지금 한계가 있을 테니까 결국 중공 경찰과 중공 군대가 개입하게 되면은 이것은 물리적 침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나온 영국 반응은 외무장관 도미닉 라버가 일단 1차적으로 긴급 성명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 보안법 통과시킨 행위, 패싱한 그것이 통과시킨 그것이 would be a grave step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grave step. 저승길이 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would가 가정법 조동사 would 이거 사용해갖고 일단 표현은 좀 매우 점잖은 표현인 것 같지만 실질은 죽여버리겠다 이런 무서운 결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결국 이 홍콩 문제가 중공을 패망시키는 그런 무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오고 있는데 우연하게도 영국 외무장관이 저하고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재미있습니다. 영국 반응 이전에 이미 미국이 홍콩 정책법상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 철회한다 이렇게 미국 상무부도 발표를 하고요. 또 이와 독립적으로 별개로 미 국무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마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또 별도로 트윗을 하고 그랬죠. 작년에 홍콩 인권법이 발효됐었고요. 올해는 홍콩 보안법의 제정 관련해 갖고 미국이 신장 인권법도 발효시켰고 또 신장 지역에 있는 기업과 기관들 33곳 제재를 시작했고요. 지난주 상원의 만장일치로 홍콩 자치법 통과시켜서 지금 하원 절차가 진행 중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왜 어떤 경로로 홍콩이 중공의 무덤이 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홍콩의 실체를 말이죠. 지금의 홍콩은 분명히 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개무역 또 아시아 금융 허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곳이죠. 지리적으로는 제가 옛날에 홍콩 통해서 심천 지역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일주일가량 갔었나 그랬는데 그때 홍콩 처음 출장 갈 때 그때 홍콩 처음 가고 그랬었는데 홍콩에서 전철 타고요. 그때 출입국 수속은 그 당시 별도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철 타고 마치 5호선 오목역에서 안양천 건너가면 양평역 나오잖아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느낌이. 안양천 정도 되는 거는 하천 건너면 바로 심천입니다. 그래서 부근 지나갈 때 차창가로 보이는 부근 풍경도 지금 안양천 부근 오목교 양평역 그 사이하고 아마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홍콩이 지금처럼 이렇게 번성을 한 것은 바로 미국과 중공의 합작품일 겁니다. 합작품. 미국은 홍콩 정책법 이거 통해서 홍콩에 대해서 무역, 금융, 비자 이런 여러 가지 중공과는 다른 특혜를 준 것이고 또 중공은 홍콩을 세계를 통하는, 세계를 활용하는 그런 창구로 이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중공 간의 공통적인 이익이라는 것은 글로벌 세계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공의 내수 탐이 나고요. 그 다음에 중공이
그 생산비가 저렴하니까 일단 중공에서 그 중공을 글로벌 생산 기지로 지금까지 활용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중공에서 생산했던 물건을 다시 갖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중공으로 들여보내야 되고 또 만들어 갖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수입 절차, 수출 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그 홍콩을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공 입장에서는 전면 개방하는 것보다는 홍콩을 창구로 이렇게 활용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제 홍콩을 키워온 것인데, 전략적으로 키워온 것이죠. 그동안 중공도 지금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뭐 자기들 말로는 G2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홍콩 체제는 본질적으로 한시적 체제입니다. 이거 2047년이 되면은 저절로 중공법에 전면 복속하게 될 그런 운명이고, 그 전에 중공이 자유화 민주화되지 않는 한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표면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홍콩은 결국 그 시한폭탄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그 송환법 반대 파동을 계기로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환법 반대는 결국 본질이 자유홍콩 독립운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공은 공산적 독재, 일신 종신 독재가 강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공으로서는 절대로 홍콩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고요. 반드시 손을 봐줘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미국 대선 시기와 바로 지금 그 맞아떨어져서 중공으로서는 바로 지금 전면적인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홍콩의 운명을 말이죠. 단기적인 효과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장기적인 진행 경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에서는 이게 홍콩의 실체가 중개무역과 금융 허브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중개무역이라는 거, 이거 일단 홍콩 입장에서 홍콩이 수출한다는 게 뭡니까? 홍콩에는 자기 어떤 그 생산 기반이 없잖아요. 홍콩이 수출이라는 것은 중공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과 세계 각국으로 수출을 중개하는 것이죠. 수출 창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홍콩발 미국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에 부여했던 각종 그 특별한 그 지위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면 일반 중공 본토하고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아야 되니까 불가피하겠죠. 그 다음에 홍콩발 다른 나라로의 수출은 어떨 것인가, 이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공은 홍콩을 통한 수출 장려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공 입장은 우리는 홍콩 자치권 건드릴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반중 운동하는 사람들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홍콩의 중공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또 그 중공 입장에서도 홍콩의 어떤 그 경제적 지위를 부셔서 이익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능한 한 보존시키고 싶을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으로는 어차피 그 힘들다 하더라도,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좀 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미국 이외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출 장려책을 쓸 수도 있겠죠. 그 문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I5라는 국가들, 그 다음에 일본, EU, 즉 서방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어떤 추가 조치를 내는가, 여기에 이제 의존될 겁니다. 중공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 그 서방 국가들이 추가 조치를 예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홍콩 수출 타격을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홍콩이 수입한다는 거,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국가들이 홍콩으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홍콩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홍콩 통해서 중공이 수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미국발 홍콩 수입, 이거 타격 받겠죠. 그런데 미국 전체 그 수출량 중에서 홍콩 비중은 미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미국이 중공으로 수출을 하는 것은
페이스 원딜에 따라서 중공이 그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 것인가 여기에 크게 의존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그 홍콩 사건으로 미국의 홍콩에 대한 수출은 분명히 타격을 받을 텐데 그 영향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거 그렇게 그 걱정할 정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그 페이스 원딜을 그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큰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나올 추가 조치 여기에 또 의존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중공은 홍콩을 통한 수입 장려책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홍콩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토와 직수입하면 또 됩니다. 네? 그래서 중공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입은 꼭 필요하니까 수입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는 걸 수입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수입할 거라면은 이 수입 물량을 직수입할지 홍콩 통한 중개 수입할지 이것의 그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중공의 그 홍콩 정책 앞으로 중공이 펼칠 홍콩 정책과도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수입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타격 다소 발생하겠지만은 중공이 수입할 전체 물량이 달라지지는 않으리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런 시스템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일시적 거래 비용이라고 할까 이 마찰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 증가 부분은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가 어떻게 하든 적절하게 이제 분담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무역 부분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단기적으로 중공 수출 타격 받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공 수입은 중공 수입 정책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데 홍콩 사태로 중공의 전체적인 수입은 전체 수입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수입을 홍콩을 경유할 것인지 아닐지 직수입할지 이거는 중공의 정책의 산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출 타격과 함께 일정한 수입 타격도 불가피하리라고 봅니다. 홍콩의 국제금융시장의 지위 어떻게 될까? 이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홍콩이 중개무역의 지위가 부서지면은 이와 연계된 무역금융도 타격은 불가피할 거고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본질은 미국 등 그 서방 자본의 이탈 가능성이죠. 서방 자본이 떠나면 그 정도의 돈은 중공 자본을 투입해서 메꿀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서방 시장이 홍콩을 통한 거래에 참여를 안 해버리면은 그러면 홍콩을 통해서 글로벌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홍콩은 더 이상 국제금융시장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중공에서 심천 옆에 있는 시골 전당포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홍콩이 한적한 시골 어촌으로 리셋될 가능성 없지 않다고 봅니다. 홍콩 없어도 글로벌 금융시장 아무 지장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전혀 지장 없다고 봅니다. 대체 시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홍콩을 통해서 거래해야 할 필연적 이유 없습니다. 싱가포르 가능하고요. 도쿄도 가능하고요. 서울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합니다. 대체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데, 이 정책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대만을 키울 가능성, 이걸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홍콩 지위를 대만으로, 타이베이로 옮길 것인가, 이런 것들은 미국 등 그 서방 자본들이 전략적으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논리적 필요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책의 산물이지 논리의 산물은 아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홍콩의 국제금융시장의 지위는 중공이 어떤 그 결정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미국의 향후 정책의 좌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공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홍콩이 향후 미국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약간 의문이거든요. 하여튼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래서 이걸 미국인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일주로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차기 행정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좌우되리라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장기 전망에서는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그 홍콩 장치법, 이거 이제 하원 통과하고 트럼프 사인하면은 법률로서 발효가 됩니다. 그 내용이 매우 무섭습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우 섬뜩합니다. 홍콩 자치를 훼손하는 개인과 기업 제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제재받은 개인이나 기업과 거래하는 은행도 제재한다는 겁니다. 이 거래하는 은행도 제재한다는 이 말이 매우 무섭습니다. 이건 결국 미국이 구축한 세계 질서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은행을 제재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국제시장에서는 달러만 돈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돌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매우 무섭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일단 이 법안이 발효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 법안이 발효되고 나면은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집행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구체적 액션을 취할 것인지 그 법 집행 기준을 정해주는 게 바로 대통령의 행정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지금 그 후속 조치가 나오는지 요거 매우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과정에서 그 국제 금융시장을 그 홍콩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대만을 사용할지, 예? 이거 그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요, 영국이 대응인데 이거, 그러니까 한 10여일 전에 영국 총리가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중공 제재할 수 있다, 이걸 밝힌 그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보도에서 본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외무장관이 중공 죽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국도 아직은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영국 연방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연방의 힘을 총동원해서 어떤 초과 조치 나올지,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 이 서방 세력이 합동으로 나오는 대응 조치도 있고요. 영국만의 독자적인 조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나올 추가 조치들,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봐야 아는 것인데 결국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홍콩을 빌미로 해서 중공경제 부셔버리는데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무작정 그 중공의 수출 규제를 해버리면요, 수입국도 매우 불편합니다. 필요한 물자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공 수출을 막더라도 필요한 물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공급망 재편하고, 그래서 이 공급망 재편을 가속시키고, 그 다음에 자국 기업들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도 가속하겠죠. 이미 중공에 진출된 그 자국 기업들 본국으로 리쇼어링 할 때 필요한 돈 지원하기 위해서 펀드까지 지금 설정이 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여기서 기업이 떠나면 돈도 같이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 미국 자본시장에 상장된 그 중공기업들 제재하고 이런 거 더 가속되겠죠.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그 보도를 보면 말이죠, 미국 자본시장에서 퇴출된 중공기업들이 뭐 홍콩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에 가면은 오히려 미국이 손해되니까 이거 뭐 미국이 많이 못할 거다, 뭐 이런 논조도 보이는데 한마디로 매우 진짜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 아주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요, 사실상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각 개별 시장이 독자 행동할 가능성 배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이 버리면 세계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권 국가죠. 미국은 4대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식량 패권, 에너지 패권, 기술 패권, 금융 패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추가해서 중공 개별 기업들 제재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일일이 제가 더 이거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홍콩 시위하면은 중공이 분명히 이제 개입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개입할지 여부는 이제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공도 눈치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이제 유혈 사태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중공의 인권 탄압에 대응하는 그 모습이 되는데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그 별도로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 전망에서 또 이제 중요하게 그 관련되는 변수가 바로 G7 플러스 4 이거죠. 기존의 G7,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여기에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추가해서 결국 대중공 연합전선 구축하겠다. 이게 그 트럼프 구상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입니다. 일단 이제 러시아는 거부 의사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거부 그 의사가 저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가를 더 달라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중공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그런 멍청한 의사인지 이거 뭐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말이죠. 러시아를 데리고 오는 가장 큰 효과는 중공의 잠재적 우군을 없애서 우리 편 힘은 극대화하고 상대방 힘은 극소화하는 그런데 그 유익한 그런 정도일 것 같은데, 예? 계속 좀 설득을 좀 더 하겠죠, 미국이. 근데 하여튼 오기 싫다면은, 그러면 뭐, 더 크게 뭐 아쉬워할 것도 없고요. 별 뭐, 러시아 보고 생각해보고 나중에라도 와라. 이렇게 일단 해놔놓고 일단 G10으로 세 판 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방의 중공 대응 전략이 G10이 될지 또는 G11이 될지 이건 이런 건데 이거 이제 이게 미국 대선하고 물려 있어서 좀 구체적 진행 과정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트럼프 진영은 이번 선거에 3대 아젠다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저께. 이게 바로 일자리, 중공, 법과 질서의 개혁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나바로가 인터뷰하면서 발표했죠. 3대 아젠다에 제가 볼 때 말이죠. 전부 다 바이든을 잡을 함정이 매섭게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거 결국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양자 토론, TV 토론 하겠죠. 그 이제 전 세계에 생중계 될 테고 뭐 그럴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바이든이 여기에서 박살 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회가 되면 이것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제가 생각하는 각각 어전대에 숨어진 함정, 그 바이든이 어떻게 걸리들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조집을 것 같다. 한번 나중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재미있게도 바이든 말이죠. 거의 3개월째 지금 주요 현안에서 지금 아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어쩌다가 한마디 한 게 바로 트럼프가 바이러스 대응 능력 무능하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바이러스로 미국이 12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해버렸습니다. 10만 명 죽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120만 명 죽었다고 헛소리 해버렸습니다. 이게 착각한 건지 아니면 무식한 것인지 뭐 알 수는 없죠. 이제 재밌는 게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가 바로 트윗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죠. 내가 저렇게 말했으면 가짜 언론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죽자 살자가 달라들었을 텐데 이 바이든이 저 거짓말 한 거는 왜 잠잠한지 그게 궁금하다고 이렇게 트윗을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주장하기를 바이든의 저런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명적 무능의 결과다 뭐 이렇게 공격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뭐 바이든이 무슨 뭐 잘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트럼프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으로.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그 선거전이 시작되고 양자 토론하고 그게 되면은 말싸움에서는 바이든이 잽도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그 인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하여튼 선거전이 아주 매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 바이든이 입장 하나 밝힌 게 있죠. 어저께 밝힌 게 트럼프가 한 짓거리 전부 되돌리자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법인세 내린 거 이거 지금 21%인데 이거 27%로 올리자 이러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제가 볼 때는 바로 트럼프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이든의 악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것도 다음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홍콩 관련해서 이 지금 중공하고 미국 중심으로 한 영국 중심으로 한 그 서방 진영이 이제 대기를 벌이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로서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이게 제일 큰 관심일 겁니다. 중공이 부서지든 말든 내가 속한 경제만 잘 돌아가면은 그러면 그거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하는 것이니까 뭐 큰 불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글로벌 경제에 걱정할 거 없다고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거 전부 말이죠. 뭡니까? 한마디로 더 잘 살아보려고 인간이 몸부림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인간이라는 것은 서방 쪽. 예. 서방 선수들입니다. 예, 바보가 아니라고요. 서방 선수들은 중공을 잡더라도 글로벌 경제 회복 또 글로벌 경제 성장 이거 기본적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잘 준비하면서 진행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좀 흔들린다 그러면 속도 조절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거 전부 다 100%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경이 바뀝니다. 이제 판이 새로 짜진다고요.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 새판에 적응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적응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입니다. 네. 그 비용은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재해에 가까운 바이러스 팬데믹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은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 예. 결국 더 잘 살아보려고 새판 짜는 거니까 예? 그러면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